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성공 사례, 축적이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눈에 말씀드린 성공 사례는 사례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적용할 수 없고, 그때 케이스에 맞춰서 내 경우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짐작해보고 적용을 한다면은 일부 적용 또는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용해봄이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모듈 개념이에요, 모듈. 모든 사항이 똑같이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예.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례는 일종의 구조조정의 좀 방어 사례예요, 구조조정.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떤 노동자 한 명을 회사에서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작업을 펼쳤던 작업인데, 뭐 한 4년, 5년? 뭐 그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작업을 했던 건데, 저희가 좀 마지막 그 작업의 단계를 좀 막아내는, 그런, 노동위원회 좀 과정을 거쳤던 사건입니다. 좀 사건 자체가 좀 큰 회사에서 있을 법한 사건이고 실제로 이분도 오래 다니셔야 했고 오래 다녔고 또 괜찮은 직장이고 하지만 별 이직은 좀 어려운 상황. 어쨌든 내 경력 경로 내 어쨌든 직장 커리어를 여기서 마감을 하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분인 것을 또 감안했을 때 버텨야 되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좀 남달랐던,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에 뭐 이직이 뭐 잦은 그런 직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오래 다니셨던, 오래 다녔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던, 뭐 상대적으로 연봉이 조금 높은 편일 수도 있겠으나 뭐 요즘 기준으로 뭐 그렇게 높다 말할 수도 없겠진 않지만 딱히 이직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던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가 이제 전통적인 직장, 정규직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게 제약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제약회사에 그것도 법무팀의 또 담당자 이제 발생한 일인데 회사가 이제 일정한 구조조정 그러니까 어떤 팀을 없애거나 할 때 보통은 어떤 시그널을 주죠. 우리 회사 없어질 테니까 우리 이 팀을 없앨 테니까 보통은 나가달라 또는 구조조정 명단을 만들거나 이런 계획을 집행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좀 조기에 이제 감지를 하시고 대응이 좀 나가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회사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별의별 수단을 다 쓰죠. 저희가 맨날 정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기 전부터도 괴롭힘을 이용해서 내보내는 방법 또는 뭐 일을 각종 뭐 배치 전환이나 각종 직무를 변경해서 내보내는 방법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 스텝을 이제 밟고 하는 건데 이분은 초창기부터 좀 막았어요. 보통은 뭔가 의심이 들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뭐 괴롭힘 이런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아서기 시작한 거고 배치 전환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법적 분쟁을 시작하신 좀 케이스예요. 근데 오늘 이제 케이스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런 회사가 구조조정 의사를 가지고 장기간 프로젝트로 노동자를 밀어낼 때는 장기간으로 막아내는 것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고 가능성도 있고 효과도 있는 방책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케이스도 이제 좀 그런 케이스고. 그러나 내 근무 환경이 온전하고 멀쩡하게 가는 건 사실상 우리 현실에서 좀 어려워요. 그런 현실은 없어요, 사실상. 이분도 이제 그럼으로써 굉장히 이제 힘든 좀 시간을 좀 보내셨던 거죠. 결론을 말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이분한테 좀 가학적인 행동을 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정도 여부로 인정이 되는 걸로 이제 좀 정리가 됐고, 배치 전환은 아쉽게도 이게 이제 법원에까지 가서 이제 다투셨는데, 기각이 되셨고, 자, 여기서 이제 배치 전환이 이제 보여주시면은 배치 전환이 이제 어쨌든 회사가 내 배치 전환이 인사명령이니까 정당해라는 이제 의사를 좀 자신감 얻어서 이제 정직을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정직. 징계를. 사실 이 징계가 정직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해고죠. 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는 이 정직도 사실 베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뚜렷하거나 노동자가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큰 징계를 받겠구나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무려 6개월짜리 정직을 밀어붙입니다. 사실 6개월짜리 정직이면 어때요? 회사 나가라는 거죠. 뭐. 6개월 동안 임금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아마 회사의 의도는 이 기간에 어떤 뭐 협상과 뭐 어떤
뭐랄까요? 뭐 조정 절차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것도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뭐 협상도 잘 안 된 걸 봐서는 또 그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여기 뭐 설명대로 나온 대로 여기 뭐 업무에서 이제 배제시키기 시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하드한 내용이에요. 진짜 이 새끼 저 새끼 뭐 다 나오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예. 뭐 이 와중에서도 이분도 중거 수준도 어느 정도 되셨고, 예. 이벤트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 괴롭힘을 인정받는 데는 예, 큰 어려움은 이제 없었다.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영업직으로 발령, 제가 말한 배치 전환으로 발령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부당 정보에 대해서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예, 이제 이거 기각. 왜냐면 이제 이게 자세하게 이 사건은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건 있지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배치 전환은 기본적으로 정말 딱 드러나는 포인트 지점이 없으면 솔직히 노동자 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조리한 포인트가 드러나요. 돼요. 이분께서는 이제 물론 그 포인트 지점을 염려하시고 이 배치 전환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지금도 타이밍이 아직 안 맞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생각한 그 타이밍이 맞았다면 배치 전환도 물론 부당하다라고 나왔겠죠. 예. 이 배치 전환하고 관련된 문건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문건이 이제 뭐 우리 옛날 뭐 이슈 많았잖아요. 뭐 삼성 X파일 뭐 그런 문건처럼 뭐 구조조정 대상을 뭐 어떻게 해서 내보내고, 뭐 어떻게 뭐 괴롭히고, 뭐 어떻게 뭐 소송에 대비하고, 이런 내용이 막 써 있는 문건들도 막 발견되고 막 그랬는데, 그 문건의 실제 실행 여부와 실제로 그 배치 전환이 어떤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분명하게 날선 모습을 조금은, 예,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 사실 이게 입증하려면은 예,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담이지만 배치 전환 사건은 정말 그 캐릭터를 잡을 때까지는, 예, 그 어떤 전략 없이 넣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분께서는 전략을 가지고 넣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문제도 좀 있어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나온 사안들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 예, 사유들이죠. 회사에서 이제 어쨌든 배치 전환 소송 우리가 이겼으니까 올해 이제 밀어내기로 했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제 감행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징계 사유가 이 정도 네 가지 이제 징계 사유가 나오는데, 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 배치전 소송에서 자신이 취득한 증거 문서를 적극적으로 인용을 했죠. 인용을 해야 이제 증거를 내고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보통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딱 3번 정도 봤는데, 정말 얼토당토한 걸 제기하시는 사례도 봤고, 근데 요건은 얼토당토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유긴 해요. 왜냐면 다시 배치전환 소송의 내용 기록을 뒤져보면 이분이 취득해서 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회사가 계속 말을 하는 게, 아까 그 뭐 엑스파일 같은 문서인데, 회사가 계속 얘기하기를 이건 단순히 누구의 메모에 불과하지 이게 뭐 중요한 문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래놓고 그 서류를 법원에 냈다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한 회사의 문서고 뭐 기밀 문건에 해당하고 중요 자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어때요? 모순이죠. 예. 여기서 좀 쉽게 설명드리고 가면요. 수단과 방법만 적절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어떤 범죄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은닉, 뭐 절도 이런 것만 아닌 이상은 내가 취득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자료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고 제출하는 것은, 예, 우리 법원도 뭐 별로 큰 문제 있다고 보진 않아요.